김동철은 김포공항 게이트 앞에 섰습니다. 74세. 손에 든 탑승권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파킨슨은 아니었습니다. 설렘이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오랜만에 느끼는 그런 설렘이었습니다. 아버지, 물 드릴까요? 아들 민준이 물었습니다. 김동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준은 이미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연차를 냈지만 마음은 회사에 있었습니다. 며느리 박지연은 면세점 쇼핑백을 정리했습니다. 샤넬, 디올, 화려한 로고들이 박힌 봉투였습니다. 손주 김서준이는 게임기에 빠져 있었고 9살 김하은이는 태블릿으로 유튜브를 보았습니다. 김동철은 가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함께 있지만 따로였습니다. 각자의 세계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 많이 컸네. 그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종로의 작은 철물점에서 시작해 건자재 유통업으로 성공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더운 여름에도 아들을 대학에 보냈습니다. 결혼 자금을 댔습니다. 손주들 학원비도 냈습니다. 아내 순례가 5년 전 세상을 떠난 후 그는 아들 가족과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은평구 30평대 아파트, 작은 방 하나를 썼습니다. 창문은 있었지만 햇빛이 잘 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변했습니다. 민주는 점점 바빠졌습니다. 지연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손주들은 학원에 바빴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도 대화가 없었습니다. 각자 스마트폰을 보거나 TV를 봤습니다. 김동철은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탑승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내방송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먼저 타세요. 노약자는 먼저 타니까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노약자라는 단어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74세면 노인이지만 그는 아직 건강했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했습니다. 혼자 식사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 눈에 그는 노약자였습니다. 김동철은 혼자 탑승구로 걸어갔습니다. 17A 좌석에 앉았습니다. 참가였습니다. 5분 후 가족들이 탔습니다. 민준과 지연은 15열에, 손주들은 19열에 앉았습니다. 김동철의 옆에는 낯선 사람이 앉았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서울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김동철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1950년생, 가난한 집안의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13살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신문 배달, 철물점 점원. 25살에 철물점을 인수했습니다.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28살에 결혼했습니다. 30살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내가 겪은 고생을 시키지 않겠다. 그 맹세를 지켰습니다. 민주는 좋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35살에 결혼했습니다. 손주들이 태어났습니다. 김동철은 손주들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일이 끝나면 아들 집에 갔습니다. 동화책을 읽어줬습니다. 공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하지만 손주들은 자랐습니다.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와 놀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60대에 사업을 정리했습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사업체를 매각했습니다. 제법 큰 돈이 생겼습니다. 아내는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여행 좀 다녀요. 그래, 그러자. 유럽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그해 가을, 순례가 쓰러졌습니다. 폐암 사기였습니다. 6개월의 투병, 순례는 점점 말라갔습니다. 마지막 날 그녀는 말했습니다. 당신, 외롭지 말아요. 아들, 잘 지내요.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장례 후 민준이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집으로 오세요. 김동철은 망설였지만 결국 이사했습니다. 함께 산다는 것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달랐습니다. 민주는 바빴습니다. 지연도 바빴습니다. 손주들도 바빴습니다. 김동철은 혼자 TV를 봤습니다. 그저 시간을 보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족 여행 가요. 제주도로요. 민준의 제안이었습니다. 김동철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 그는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옷을 챙기고 약을 챙기고 카메라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 컵라면도 몇 개 챙겼습니다. 오랜 습관이었습니다. 손님 여러분, 곧 제주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안내방송이 흘렀습니다. 비행기가 하강했습니다. 창밖으로 제주도가 보였습니다. 푸른 바다, 검은 현무암, 초록빛 들판. 좋은 여행이 되겠지. 김동철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여행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는 사실을.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가족들이 일어났습니다. 짐을 꺼냈습니다. 서둘렀습니다. 김동철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허리가 뻐근했습니다. 앞으로 걸었습니다. 가족들은 이미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제주공항 출구. 따뜻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새로운 시작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끝의 시작이었습니다. 일어나세요. 7시예요. 지연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김동철은 이미 1시간 전에 일어나 있었습니다. 평생 새벽형 인간이었습니다. 조용히 세면을 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보았습니다. 74세 노인의 얼굴이었습니다. 주름진 이마, 처진 눈꺼풀. 하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거실로 나가자 민준이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일정 말씀드릴게요. 성산 일출봉 등반하고요. 섭지코지 산책하고 점심 먹고 우도 가요. 김동철은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많이 걷겠구나. 네, 제주도 왔으면 이것저것 다 봐야죠. 8시 뷔페 레스토랑으로 내려갔습니다. 지연과 손주들은 신이 나서 음식을 담았습니다. 크루아상, 팬케이크, 베이컨. 김동철은 한식 코너로 갔습니다. 밥 한 공기, 된장찌개, 김치. 평소처럼 소박하게 먹었습니다. 아버지, 왜 그것만 드세요? 뷔페 1인당 5만 원짜리예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5만 원. 김동철은 움찔했습니다. 9시에 출발했습니다. 렌터카 3열에 혼자 앉았습니다. 좁았습니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성산 일출봉에 도착했습니다. 등반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평지였습니다. 하지만 곧 계단이 나타났습니다. 가팔랐습니다. 김동철은 천천히 올랐습니다. 한 계단씩. 숨이 찼습니다. 다리가 무거웠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할아버지, 빨리 와요. 하은이가 위에서 소리쳤습니다. 김동철은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빨랐습니다. 거리가 점점 벌어졌습니다. 중간쯤 왔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나는 가족에게 짐이 되고 있구나. 민준이 내려왔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좀 쉬면 괜찮아. 정상까지 갈 수 있겠어요? 김동철은 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너무 멀었습니다. 힘들 것 같구나. 그럼 여기서 기다리세요. 30분 후에 올게요.
민주는 다시 올라갔습니다. 빠른 걸음이었습니다. 마치 짐을 덜어낸 것처럼. 김동철은 홀로 남았습니다.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40분 후 가족들이 내려왔습니다. 아버지, 정상 정말 좋았어요. 하은이가 말했습니다. 스마트폰에는 가족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김동철만 없었습니다. 다음은 섭지코지였습니다. 평지였습니다. 하지만 넓었습니다. 지연은 사진을 찍었습니다. 10장, 20장. 민준도 손주들도 사진을 찍었습니다. 김동철은 옆에 서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걸었습니다. 계속 걸었습니다. 김동철은 뒤처졌습니다. 20m, 30m, 50m. 아들아, 좀 천천히.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벤치를 찾았습니다. 앉았습니다. 다리를 쭉 펼쳤습니다. 긴 한숨이 나왔습니다. 민준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왜 여기 계세요? 다리가 아파서. 그럼 여기서 쉬세요. 우리 조금만 더 보고 올게요. 다시 혼자였습니다. 정오에 점심을 먹었습니다. 해산물 식당이었습니다. 회, 전복죽, 성게국. 김동철은 식욕이 없었습니다. 전복죽 한 그릇만 먹었습니다. 아버지, 회도 드세요. 비싼 거예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또 돈 이야기였습니다. 오후에는 우도로 갔습니다. 배를 탔습니다. 우도에서도 걸어야 했습니다. 30분을 걸었을 때 김동철의 무릎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뚝, 통증이 왔습니다. 아들아, 나는 정말 힘들다. 김동철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아이고, 아버지.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호텔에만 계실 거예요? 얼마나 돈 들여서 온 건데. 민준의 말이 김동철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얼마나 돈 들여서 온 건데. 지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크고 깊은 한숨이었습니다. 여보, 저기 벤치에 앉아 계시라고 하지. 서준이가 투덜거렸습니다. 할아버지 때문에 재미없어. 하은이도 불평했습니다. 맞아. 할아버지는 너무 느려. 김동철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비틀거리며 걸어가 앉았습니다. 너희들, 먼저 다녀와라. 가족들은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즐거워 보였습니다. 김동철은 홀로 남았습니다.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74년을 살며 수없이 참아온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평생 가족을 위해 일했는데 이게 대접인가?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김동철은 혼자 앉아 울었습니다. 1시간 후 가족들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좋았어요. 김동철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녁 8시 리조트로 돌아왔습니다. 김동철은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온몸이 부서지는 것 같았습니다. 파스를 붙였습니다. 진통제를 먹었습니다. 거실에서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정말 재밌었어. 김동철은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밤 10시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내일 한라산 둘레길 트레킹 하는데요. 아버지는 호텔에서 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 그럴게. 점심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룸서비스? 시켜 먹을게. 그래요. 비싸긴 한데. 뭐 하루 정도는 괜찮죠. 비싸긴 한데. 또 그 말이었습니다. 민준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김동철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반짝였습니다. 내일, 나는 혼자구나.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밤새 뒤척였습니다. 새벽 3시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바다는 검었습니다. 먼 곳에 어선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나도 평생 그렇게 살았지. 그런데 이제 가족은 나를 필요로 하지 않네. 김동철은 난간을 잡았습니다. 내일 무언가 변할 것 같았습니다. 아침 7시 30분. 김동철은 2시간 전부터 깨어 있었습니다. 밤새 뒤척이다 새벽 5시 30분에 눈을 떴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초췌한 얼굴이었습니다. 눈 밑에 짙은 다크서클, 핏기 없는 입술. 거실로 나갔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침 바다가 보였습니다. 일출이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8시 가족들이 나갔습니다. 아버지, 잘 쉬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김동철은 혼자 남았습니다. 시계를 보았습니다. 8시 30분. 점심까지 아직 3시간 반. 10시가 되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룸서비스 메뉴판을 펼쳤습니다. 샌드위치 세트 35,000원. 스파게티 42,000원. 된장찌개 정식 32,000원. 모든 가격 끝에 표시가 있었습니다. 샌드위치가 35,000원. 김동철은 메뉴판을 덮었습니다. 평생 검소하게 살아온 그에게 샌드위치에 3만 원 이상을 쓴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비싸긴 한데, 며느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캐리어를 열었습니다. 컵라면을 꺼냈습니다. 신라면이었습니다. 1,200원짜리. 이걸 먹어야 하나? 하지만 배는 고팠습니다. 전기포트로 물을 끓였습니다. 라면에 부었습니다. 3분을 기다렸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식탁에 앉았습니다. 라면을 후루룩 먹었습니다. 익숙한 맛이었습니다. 하지만 목에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평생 가족을 위해 일했는데 제주도까지 와서 혼자 남아서 라면을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흑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74년 인생에서 이렇게 서럽게 운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이 가족에게 뭐지? 그냥 지갑인가? ATM인가? 짐인가? 한참을 울었습니다. 라면을 다 먹었습니다. 식은 라면이었습니다. 정오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배가 고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라면을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밖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1층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었습니다.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주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손주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웃으며 듣고 있었습니다. 김동철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손님, 괜찮으신가요?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50대 남자였습니다. 호텔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가슴에 컨시어지 이재훈이라는 명찰이 있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표정이 많이 안 좋아 보이셔서요. 이재훈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혹시 커피 한 잔 하시겠습니까? 김동철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로비 카페로 갔습니다. 커피를 마셨습니다. 이재훈이 물었습니다. 손님, 가족여행 오신 거죠? 네. 지금 혼자 계시네요. 가족들은 한라산 트레킹 갔습니다. 저는 호텔에서 쉬라고 했습니다. 점심은 드셨나요? 김동철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라면 먹었습니다. 라면이요? 네. 룸서비스가 비싸서요. 이재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동철은 계속 말했습니다. 이상하게 이 사람 앞에서는 말이 나왔습니다. 어제 성산 일출봉에 갔는데 중간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섭지코지에서도 우도에서도 벤치에 앉아 혼자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그러더군요. 얼마나 돈 들여서 왔는데.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평생 가족을 위해 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제주도까지 와서 호텔방에 혼자 남아서 컵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재호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휴지를 건넸습니다. 한참 후 김동철이 진정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손님. 이재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손님, 제가 도와드려도 될까요? 도와준다니요? 제가 오래 일했습니다. 손님께 특별한 제주도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가족 패키지로 결제해드리겠습니다. 김동철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돈이, 아들이 뭐라고 할까? 하지만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라면 한 그릇, 혼자 남겨진 것, 짐 취급받은 것,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74년을 살며 느껴보지 못한 분노였습니다. 좋습니다. 해봅시다. 이재훈이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선택이십니다. 오후 1시 30분 검은색 세단이 왔습니다. 김동철은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편안했습니다. 어제의 좁은 3열 좌석과는 달랐습니다. 맛집으로 갔습니다. 옥동구이가 나왔습니다. 전복죽이 나왔습니다. 신선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였습니다. 작은 오름을 올랐습니다. 천천히 김동철의 속도에 맞춰 올랐습니다.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360도 전망이 펼쳐졌습니다. 아름답네요. 사진을 찍었습니다. 김동철은 자연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스파에 갔습니다. 90분 풀코스 마사지를 받았습니다. 뭉친 근육이 풀렸습니다. 무릎도 허리도 편해졌습니다.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저녁에는 미슐랭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해안가였습니다.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7코스 요리가 나왔습니다. 천천히 먹었습니다. 음미했습니다. 손님, 오늘 하루 어떠셨습니까? 이재훈이 물었습니다. 평생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누군가 저를 배려해 주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어제와는 달랐습니다.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녁 8시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조용했습니다. 가족들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가족들이었습니다. 아버지, 민준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손에는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카드 문자 알림이 보였습니다. 이게 무슨 금액이에요? 김동철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여행을 즐겼어. 한 번에 이렇게 많은 돈을. 나도 가족이잖니. 너희들은 재밌게 놀았고 나도 즐겁게 보냈어. 민주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비싸긴 한데. 뭐? 하루 정도는 괜찮지 않겠니? 김동철은 며느리의 말을 돌려줬습니다. 내일도 나는 나대로 보낼 거야.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반짝였습니다. 김동철은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내일이 기대되었습니다. 제주도 넷째 날 아침, 김동철은 6시에 눈을 떴습니다. 어제와는 달랐습니다. 몸이 가벼웠습니다.
마사지 덕분이었습니다. 무릎도 덜 아팠습니다. 마음도 편안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붉은 태양이 수평선에서 올라왔습니다. 구름이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거실로 나갔습니다. 민준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아버지, 잘 잤니? 아버지, 어제 그 돈, 그 이야기는 집에 가서 하자. 지금은 여행을 즐기자. 김동철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어제까지의 그였다면 사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아침 식사 후 가족들은 또 나갔습니다. 카멜리아 일과 쇠속가게 간다고 했습니다. 김동철은 배웅했습니다. 다녀오너라. 아버지는 오늘도 나는 나대로 보낼 거야. 걱정 마. 문이 닫혔습니다. 김동철은 이재훈에게 전화했습니다. 재훈 씨, 오늘도 부탁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손님. 30분 후에 로비에서 뵙겠습니다. 오전 10시 차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이번에는 서쪽으로 향했습니다. 손님, 오늘은 제주의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착한 곳은 작은 미술관이었습니다. 바닷가에 있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관광객이 많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제주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곳입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채화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제주의 바다, 오름, 돌담 말들. 아름다웠습니다. 김동철은 한 그림 앞에 오래 섰습니다. 석양이 지는 바다 그림이었습니다. 혼자 앉아 있는 노인의 뒷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저게 나갔네. 마음에 드십니까? 이재훈이 물었습니다. 네. 저 노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글쎄요. 아마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있지 않을까요? 후회도 하고 감사도 하고. 김동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으로 간 곳은 제주 전통 찻집이었습니다. 한옥을 개조한 곳이었습니다. 마당에 감귤나무가 있었습니다. 녹차 한잔 하시겠습니까? 앉았습니다. 녹차가 나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향이 좋았습니다. 천천히 마셨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손님, 어젯밤에 잠은 잘 주무셨습니까? 네. 오랜만에 편히 잤습니다. 가족분들과 이야기는 나누셨나요? 조금요. 돈 이야기가 나왔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재훈 씨, 제가 이기적인 걸까요? 김동철이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손님께서는 74년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사셨습니다. 이제 손님 자신을 위해 사실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김동철은 차를 마셨습니다. 마음이 조금 더 편해졌습니다. 점심은 한정식집에서 먹었습니다. 제주 식재료로 만든 밥상이었습니다. 정갈했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맛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식사 후 조용한 해변으로 갔습니다.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백사장을 걸었습니다. 천천히 파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람을 느꼈습니다. 여기 앉으시죠. 큰 돌에 앉았습니다.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재훈 씨, 저는 평생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멈추면 뒤처질 것 같았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요. 힘드셨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제 자신을 위해 산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라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 나이에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손님께서는 아직 건강하십니다. 시간도 있으십니다. 김동철은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습니다. 끝없이 반복되었습니다. 저도 뭔가 해보고 싶은 게 생겼습니다. 그게 뭔가요? 그림을 그려보고 싶습니다. 어제 미술관에서 그림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도 제가 본 것들을 그려보고 싶다고. 좋은 생각입니다. 늦지 않았을까요? 전혀요.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때는 지금입니다. 김동철은 미소 지었습니다. 오후에는 제주 민속촌을 갔습니다. 옛날 제주 사람들의 집들이 재현되어 있었습니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하나하나 둘러보았습니다. 돌담, 초가지붕, 장독대, 우물, 옛것들이었습니다. 김동철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가난했지만 단순했던 시절. 그때는 행복이 뭔지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행복이었습니다. 재훈 씨, 옛날이 그립습니다. 무엇이 그리우신가요? 단순함이요. 그때는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먹고 사는 것, 가족을 지키는 것,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복잡하신가요? 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가족은 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럼 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재훈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손님, 이제는 손님 자신을 위해 사시면 됩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게 허락될까요? 물론입니다. 손님께서는 충분히 하셨습니다. 이제 쉬셔도 됩니다. 즐기셔도 됩니다. 김동철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을 듣고 싶었나 봅니다. 저녁에는 또 다른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한옥 스타일이었습니다. 정원이 아름다웠습니다. 코스 요리가 나왔습니다. 제주 흑돼지, 갈치, 전복 모두 정성스럽게 조리되었습니다. 재훈 씨, 내일이면 서울로 돌아갑니다. 그렇군요. 아쉽습니다. 저도 아쉽습니다. 이곳에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깨달으셨나요? 제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 맞습니다. 손님의 인생은 이제부터입니다. 서울 가면 뭔가 바꿔보려고 합니다. 어떻게요? 아직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살지는 않을 겁니다. 이재훈이 미소 지었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손님.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밤 9시였습니다. 가족들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동철을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민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도 나가셨어요? 그래. 좋은 곳들을 다녀왔어. 돈이? 걱정 마. 내 여행 경비야. 너희들도 너희들 여행 즐겼잖니. 민주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김동철은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제주의 밤이었습니다. 별이 반짝였습니다. 내일이면 서울로 돌아가겠지. 그리고 뭔가 바뀔 거야. 나는 바뀔 거야. 김동철은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내일이 기대되었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설레었습니다. 74세 노인의 새로운 시작. 그것은 제주도의 라면 한 그릇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김동철은 변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내렸습니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습니다. 신문을 읽었습니다. 여유가 생겼습니다. 민주는 어색해했습니다. 지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에 조용하고 눈치 보던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아, 나는 따로 살고 싶다. 어느 날 저녁 김동철이 말했습니다. 네, 갑자기 왜요? 나도 내 공간이 필요해. 너희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짐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서로 솔직해지자.
너도 불편하고 나도 불편해. 따로 사는 게 낫겠어. 민주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김동철은 근처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10평 남짓. 작았지만 편했습니다. 자신만의 공간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웠습니다. 아무도 눈치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언제 나가도 언제 들어와도 무엇을 해도 괜찮았습니다. 노인복지관에 갔습니다. 자원봉사를 신청했습니다. 주 3회 독거노인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는 일이었습니다. 첫 배달날 80대 할머니 댁을 방문했습니다. 도시락 가져왔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할머니는 혼자 살았습니다. 자식들은 외국에 있었습니다. 혼자 사시기 힘드시죠? 익숙해졌어요. 김동철은 할머니의 눈에서 외로움을 보았습니다. 자신과 같은 외로움이었습니다. 제가 다음에 또 올게요. 정말요? 할머니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도시락 배달이 끝나면 조금씩 더 머물렀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들었습니다. 그들도 김동철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만 외로운 게 아니구나. 위안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자신도 치유되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 갔습니다. 수채화 강습을 신청했습니다. 평생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첫 수업날 붓을 잡았습니다. 어색했습니다. 물감이 번졌습니다. 잘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즐거웠습니다. 잘 그리려고 하지 마세요. 즐기세요.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자유. 그가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수업에 갔습니다. 풍경을 그렸습니다. 꽃을 그렸습니다. 제주도 바다를 그렸습니다. 잘 그려지지는 않았지만 행복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혼자 여행을 다녔습니다. 강릉, 부산, 경주. 천천히 걸었습니다. 맛있는 것을 먹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돈을 썼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습니다. 최은영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고 싶으신가요? 김동철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50%는 노인복지재단에, 30%는 장학재단 설립에, 20%는 동물보호단체에 기부하고 싶습니다. 아드님께는요? 아들에게는 남기지 않겠습니다. 최은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확실하십니까? 네. 제주도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며 깨달았습니다. 내 돈으로 내가 챙겨주는 게 가족이 아니라 진짜 날 생각해주는 사람이 가족이라는 것을요. 손주들은요? 각각 교육비로 1천만 원씩만, 대학 등록금으로만 쓸 수 있도록, 성인이 되어 스스로 찾아올 때만 전달되도록. 알겠습니다. 김동철은 아들에게 편지도 썼습니다. 유언장과 함께 보관될 편지였습니다. 민준에게. 제주도에서 라면을 끓여 먹던 그날을 기억하니? 너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날이었겠지. 하지만 나에게는 인생이 바뀐 날이었다. 평생 너를 위해 일했다. 하지만 제주도에서 깨달았다.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아니라 그냥 지갑이었다는 것을. 이것은 복수가 아니다. 이것은 선택이다. 내 삶의 마지막 선택이다. 사랑한다, 아들아. 하지만 더 이상 희생하지 않는다. 아버지가. 편지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김동철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눈빛이 밝아졌습니다. 걸음걸이가 가벼워졌습니다. 가끔 아들 가족을 만났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의무감이 아니라 만나고 싶을 때만 만났습니다. 손주들이 변했습니다. 할아버지, 그림 그리신대요? 하은이가 물었습니다. 응, 배우고 있어. 멋있어요. 너희도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해봐.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 서준이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다음에 여행 가실 때 저희도 데려가 주세요. 그래, 언젠가. 김동철은 웃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김동철은 다시 제주도에 갔습니다. 혼자서 같은 리조트를 예약했습니다. 로비에서 이재훈을 만났습니다. 손님, 다시 오셨군요. 재훈 씨, 악수를 나눴습니다. 표정이 정말 좋아 보이십니다. 그동안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재훈 씨 덕분입니다. 손님께서 스스로 선택하신 겁니다. 저녁에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석양을 바라보며 와인을 마셨습니다. 재훈 씨, 그때 물어보셨죠? 행복하냐고. 네. 지금 대답할 수 있습니다. 네, 행복합니다. 이재훈이 미소 지었습니다. 밤에 호텔 객실로 돌아왔습니다.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쏟아졌습니다. 1년 전 이곳에서 울었습니다. 라면을 먹으며 서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버림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라면 한 그릇이 그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김동철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요? 나 이제 괜찮아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74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었습니다. 늦었지만 괜찮았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였으니까요. 5년 후, 김동철은 79세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행을 다녔습니다. 장학재단은 200명의 학생을 도왔습니다. 노인복지재단 기부금은 수백 명을 도왔습니다. 민주는 처음에는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아버지의 선택을 존중했습니다. 손주들은 컸습니다. 가끔 할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스스로, 진심으로. 어느 가을날 김동철은 다시 제주도에 갔습니다. 같은 발코니에서 석양을 보았습니다. 라면 한 그릇. 그것이 시작이었어. 그 서러움이 없었다면 지금의 그는 없었을 것입니다. 고마워, 라면 한 그릇.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79세 노인의 내일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라면 한 그릇이 바꾼 인생. 그것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회복이었습니다. 제주도 넷째 날 아침, 김동철은 육시에 눈을 떴습니다. 어제와는 달랐습니다. 몸이 가벼웠습니다. 마사지 덕분이었습니다. 무릎도 덜 아팠습니다. 마음도 편안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붉은 태양이 수평선에서 올라왔습니다. 구름이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거실로 나갔습니다. 민준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아버지, 잘 잤니? 아버지, 어제 그 돈, 그 이야기는 집에 가서 하자. 지금은 여행을 즐기자. 김동철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어제까지의 그였다면 사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아침 식사 후 가족들은 또 나갔습니다. 카멜리아 일과 쇠속가게 간다고 했습니다. 김동철은 배웅했습니다. 다녀오너라. 아버지는 오늘도. 나는 나대로 보낼 거야. 걱정 마. 문이 닫혔습니다. 김동철은 이재훈에게 전화했습니다. 재훈 씨, 오늘도 부탁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손님. 30분 후에 로비에서 뵙겠습니다.
오전 10시 차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이번에는 서쪽으로 향했습니다. 손님, 오늘은 제주의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착한 곳은 작은 미술관이었습니다. 바닷가에 있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관광객이 많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제주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곳입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채화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제주의 바다, 오름, 돌담 말들. 아름다웠습니다. 김동철은 한 그림 앞에 오래 섰습니다. 석양이 지는 바다 그림이었습니다. 혼자 앉아 있는 노인의 뒷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저게 나갔네. 마음에 드십니까? 이재훈이 물었습니다. 네. 저 노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글쎄요. 아마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있지 않을까요? 후회도 하고 감사도 하고. 김동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으로 간 곳은 제주 전통 찻집이었습니다. 한옥을 개조한 곳이었습니다. 마당에 감귤나무가 있었습니다. 녹차 한잔 하시겠습니까? 앉았습니다. 녹차가 나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향이 좋았습니다. 천천히 마셨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손님, 어젯밤에 잠은 잘 주무셨습니까? 네. 오랜만에 편히 잤습니다. 가족분들과 이야기는 나누셨나요? 조금요. 돈 이야기가 나왔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재훈 씨, 제가 이기적인 걸까요? 김동철이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손님께서는 74년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사셨습니다. 이제 손님 자신을 위해 사실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김동철은 차를 마셨습니다. 마음이 조금 더 편해졌습니다. 점심은 한정식집에서 먹었습니다. 제주 식재료로 만든 밥상이었습니다. 정갈했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맛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식사 후 조용한 해변으로 갔습니다.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백사장을 걸었습니다. 천천히 파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람을 느꼈습니다. 여기 앉으시죠. 큰 돌에 앉았습니다.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재훈 씨, 저는 평생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멈추면 뒤처질 것 같았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요. 힘드셨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제 자신을 위해 산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라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 나이에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손님께서는 아직 건강하십니다. 시간도 있으십니다. 김동철은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습니다. 끝없이 반복되었습니다. 저도 뭔가 해보고 싶은 게 생겼습니다. 그게 뭔가요? 그림을 그려보고 싶습니다. 어제 미술관에서 그림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도 제가 본 것들을 그려보고 싶다고. 좋은 생각입니다. 늦지 않았을까요? 전혀요.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때는 지금입니다. 김동철은 미소 지었습니다. 오후에는 제주 민속촌을 갔습니다. 옛날 제주 사람들의 집들이 재현되어 있었습니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하나하나 둘러보았습니다. 돌담, 초가지붕, 장독대, 우물, 옛것들이었습니다. 김동철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가난했지만 단순했던 시절. 그때는 행복이 뭔지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행복이었습니다. 재훈 씨, 옛날이 그립습니다. 무엇이 그리우신가요? 단순함이요. 그때는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먹고 사는 것, 가족을 지키는 것,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복잡하신가요?
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가족은 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럼 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재훈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손님, 이제는 손님 자신을 위해 사시면 됩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게 허락될까요? 물론입니다. 손님께서는 충분히 하셨습니다. 이제 쉬셔도 됩니다. 즐기셔도 됩니다. 김동철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을 듣고 싶었나 봅니다. 저녁에는 또 다른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한옥 스타일이었습니다. 정원이 아름다웠습니다. 코스 요리가 나왔습니다. 제주 흑돼지, 갈치, 전복 모두 정성스럽게 조리되었습니다. 재훈 씨, 내일이면 서울로 돌아갑니다. 그렇군요. 아쉽습니다. 저도 아쉽습니다. 이곳에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깨달으셨나요? 제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 맞습니다. 손님의 인생은 이제부터입니다. 서울 가면 뭔가 바꿔보려고 합니다. 어떻게요? 아직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살지는 않을 겁니다. 이재훈이 미소 지었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손님.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밤 9시였습니다. 가족들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동철을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민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도 나가셨어요? 그래. 좋은 곳들을 다녀왔어. 돈이? 걱정 마. 내 여행 경비야. 너희들도 너희들 여행 즐겼잖니. 민주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김동철은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제주의 밤이었습니다. 별이 반짝였습니다. 내일이면 서울로 돌아가겠지. 그리고 뭔가 바뀔 거야. 나는 바뀔 거야. 김동철은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내일이 기대되었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설레었습니다. 74세 노인의 새로운 시작. 그것은 제주도의 라면 한 그릇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김동철은 변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내렸습니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습니다. 신문을 읽었습니다. 여유가 생겼습니다. 민주는 어색해했습니다. 지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에 조용하고 눈치 보던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아, 나는 따로 살고 싶다. 어느 날 저녁 김동철이 말했습니다. 네? 갑자기 왜요? 나도 내 공간이 필요해. 너희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짐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서로 솔직해지자. 너도 불편하고 나도 불편해. 따로 사는 게 낫겠어. 민주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김동철은 근처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10평 남짓. 작았지만 편했습니다. 자신만의 공간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웠습니다. 아무도 눈치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언제 나가도 언제 들어와도 무엇을 해도 괜찮았습니다. 노인복지관에 갔습니다. 자원봉사를 신청했습니다. 주 3회 독거노인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는 일이었습니다. 첫 배달날 80대 할머니 댁을 방문했습니다. 도시락 가져왔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할머니는 혼자 살았습니다. 자식들은 외국에 있었습니다. 혼자 사시기 힘드시죠? 익숙해졌어요. 김동철은 할머니의 눈에서 외로움을 보았습니다. 자신과 같은 외로움이었습니다. 제가 다음에 또 올게요. 정말요? 할머니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도시락 배달이 끝나면 조금씩 더 머물렀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들었습니다. 그들도 김동철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만 외로운 게 아니구나. 위안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자신도 치유되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 갔습니다. 수채화 강습을 신청했습니다. 평생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첫 수업 날 붓을 잡았습니다. 어색했습니다. 물감이 번졌습니다. 잘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즐거웠습니다. 잘 그리려고 하지 마세요. 즐기세요.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자유. 그가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수업에 갔습니다. 풍경을 그렸습니다. 꽃을 그렸습니다. 제주도 바다를 그렸습니다. 잘 그려지지는 않았지만 행복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혼자 여행을 다녔습니다. 강릉, 부산, 경주. 천천히 걸었습니다. 맛있는 것을 먹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돈을 썼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습니다. 최은영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고 싶으신가요? 김동철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50%는 노인복지재단에, 30%는 장학재단 설립에, 20%는 동물보호단체에 기부하고 싶습니다. 아드님께는요? 아들에게는 남기지 않겠습니다. 최은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확실하십니까? 네. 제주도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며 깨달았습니다. 내 돈으로 내가 챙겨주는 게 가족이 아니라 진짜 날 생각해주는 사람이 가족이라는 것을요. 손주들은요? 각각 교육비로 1천만 원씩만, 대학 등록금으로만 쓸 수 있도록, 성인이 되어 스스로 찾아올 때만 전달되도록. 알겠습니다. 김동철은 아들에게 편지도 썼습니다. 유언장과 함께 보관될 편지였습니다. 민준에게 제주도에서 라면을 끓여 먹던 그날을 기억하니? 너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날이었겠지. 하지만 나에게는 인생이 바뀐 날이었다. 평생 너를 위해 일했다. 하지만 제주도에서 깨달았다.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아니라 그냥 지갑이었다는 것을. 이것은 복수가 아니다. 이것은 선택이다. 내 삶의 마지막 선택이다. 사랑한다, 아들아. 하지만 더 이상 희생하지 않는다. 아버지가 편지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김동철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눈빛이 밝아졌습니다. 걸음걸이가 가벼워졌습니다. 가끔 아들 가족을 만났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의무감이 아니라 만나고 싶을 때만 만났습니다. 손주들이 변했습니다. 할아버지, 그림 그리신대요? 하은이가 물었습니다. 응, 배우고 있어. 멋있어요. 너희도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해봐.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 서준이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다음에 여행 가실 때 저희도 데려가 주세요. 그래, 언젠가. 김동철은 웃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김동철은 다시 제주도에 갔습니다. 혼자서 같은 리조트를 예약했습니다. 로비에서 이재훈을 만났습니다. 손님, 다시 오셨군요. 재훈 씨, 악수를 나눴습니다. 표정이 정말 좋아 보이십니다. 그동안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재훈 씨 덕분입니다. 손님께서 스스로 선택하신 겁니다. 저녁에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석양을 바라보며 와인을 마셨습니다. 재훈 씨, 그때 물어보셨죠? 행복하냐고. 네. 지금 대답할 수 있습니다.
네, 행복합니다. 이재훈이 미소 지었습니다. 밤에 호텔 객실로 돌아왔습니다.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쏟아졌습니다. 1년 전 이곳에서 울었습니다. 라면을 먹으며 서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버림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라면 한 그릇이 그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김동철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요? 나 이제 괜찮아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74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었습니다. 늦었지만 괜찮았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였으니까요. 5년 후, 김동철은 79세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행을 다녔습니다. 장학재단은 200명의 학생을 도왔습니다. 노인복지재단 기부금은 수백 명을 도왔습니다. 민주는 처음에는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아버지의 선택을 존중했습니다. 손주들은 컸습니다. 가끔 할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스스로, 진심으로. 어느 가을날 김동철은 다시 제주도에 갔습니다. 같은 발코니에서 석양을 보았습니다. 라면 한 그릇. 그것이 시작이었어. 그 서러움이 없었다면 지금의 그는 없었을 것입니다. 고마워, 라면 한 그릇.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79세 노인의 내일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라면 한 그릇이 바꾼 인생. 그것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회복이었습니다.